네, 안녕하세요. 사장마당 13회가 밝았습니다. 네, 저희는 사장마당의 엄마당, 최마당, 유마당, 김마당입니다. 네, 오늘은 강남 이화부동산 김태규 대표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뭐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긴장 푸시고. 긴장되네. 네. 네. 대본 어떻게 덮을까요? 이렇게? 대본 이거 허리 힘 빡 주고. 알겠습니다. 불편한 오늘- 자세로 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패널분들보다도 1시간 일찍 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900억 이상의 부동산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어디서? 강남이겠죠? 네, 강남 900억. 구대지동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김태규입니다. 네, 강남 대치동에서 한다라고 하면 네, 뭔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가 좀 그렇고 사석에서 만났을 때도 여쭤봤잖아요. 네. 큰 금액을 다루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네. 않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회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미대를 나와가지고 업종은 완전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도자기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예술 쪽도 스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수들처럼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되게 오래 하더라도 그분들이 스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별개의 일이고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벌이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특별히 그렇게 잘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 쪽에서. 아니 근데 그걸 좋아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좋아하고 잘했었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일도 했었다고. 네, 맞습니다. 체험학습 강사도 약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그거고. 개인적인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 전공 자체가 이제 또 예술 네. 쪽이었는데 예술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별로 없잖아요. 아니 전혀 연관이 없죠. 전혀 연관이 없죠. 아니 근데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나 그런 거는 좀 왜 연관이 있어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 건물도 예뻐야 뭐 사람들이 도자기처럼 좋아하고. 생겼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거야. 어쨌든 그런 안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품에 다. 네. 일단 제가 접고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는 알부자, 건물주가 되어야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대표님들이랑 부모님한테도 여쭤보고 했을 때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 그럼 부동산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광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하면은 나는 건물주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되게 단순하게 시작하셔서 네, 맞습니다. 성공을 하신 케이스네 어떻게 보면요. 건물주가 돼야지 그니까요. 성공할 건데 네.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건물주가 되셨나요? 아니죠. 건물주가 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미 건물주. 네, 세미 건물주. 세미 오, 건물주. 괜찮네. 세미 건물주. 제가 닉네임도 딩비를 쓰고 있거든요. 인터넷 필명을. 맞아요, 딩비를. 그것도 빌딩을 거꾸로 한 단어인데 우와. 네, 귀엽게. 근데 비리 또 짓는다 맞는다라는 뜻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해도 강남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아니잖아요. 자리 잡기는 생각보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되게 인식 속에 강남이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뭐 비싼 상품도 있지만 이렇게 임대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여기 합정동 쪽에 여기 홍대 쪽에 사무실을 구해주려고 많이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게 강남이랑 홍대랑 차이가 없구나. 그래요. 건물로 봤을 때 수익률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있어요. 강남은 3%만 나와도 4%만 나와도 좋은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5% 나와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5%밖에 안 나오잖아. 6%가 나와도 그렇게 생각 자체가 강남은 조금 받지만 수익률이 낮아도 사는 상품이고 좀 특이하네. 네, 그렇게 좀 그게 아마 그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 얘기는 임대료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임대료를 보통 이제 강남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싸게라도 일단은 회전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나중에 사고 팔 때 그 건물 자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건물주들이 공신이 아니, 공시를 만들지언정 네. 낮추질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어 있는 거는 막 몇 년째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 몇 천만 원씩 하고. 오랜만에 스마트한 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다 네. 맞는 얘기의 일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 차이가 없다.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고 뭐 물론 상권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있는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자체가 강남은 수익률이 낮아도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저기 대치동 그 현능역 근처 그 포스터 뒤쪽에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죠? 네, 포스코 사옥 근처에 네, 사옥 포스코 근처에. 정문에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바로 거기 네. 대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사업하시는 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죠? 그것도 좀 굉장히 특이했어요. 저도 그 계기가? 네, 저는 경매 부동산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도 저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매 학원이라는 곳을 가서 또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저랑 같이 동업하시는 은재민 대표가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은 그냥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계셨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그걸 경매 공부를 하고 부동산 중개를 한 거죠. 근데 그 같이 하시는 대표님이 부동산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크셔가지고 결국 거기 나오셔가지고 같이 부동산을 개업하게 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 네. 같아요, 그죠?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뭐 아니 이미 뭐 저기 예술 쪽에서 부동산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흔한 일은 아니죠. 맞아, 이미 얄팍했어. 그리고 젊으실 때 그걸로 돈에 밝은 것. 돈에 밝은. 네, 돈에 역시. 돈에 지금 밝아서. 오프라인 영업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뭐 부동산 그 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네. 뭐 부동산 더 리얼이라는 카페를 네.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동산 더 리얼은 부동산 학습과 투자에 대해서 더 올바르고 효과적인 길을 좀 제시하는 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카페 주소 여기 나갑니다. 네. 네. 여기 오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 공동 대표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 인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자료를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 갭 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발전해서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카페 들어가 네. 보시면 실제로 아주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전문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갭 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부동산 이제 상식이니까. 제가 처음에 그 경매 공부하고 했을 때는 갭 투자가 굉장히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다 투자해서 돈 버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갭 투자가 나쁘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정책이 바뀌고 이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타겟이 되어서 갭 투자가 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갭 투자가 뭐냐면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다. 그리고 전세가는 7억이다. 그러면 3억만 갖고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을 때 나는 3억 주고 2억을 버는 꼴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게 갭 투자. 근데 그것도 이제 수익을 네. 팔아야지 또 수익이 맞습니다.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세금 정당하게 내는 거고. 그럼요.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네.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게 부동산이 네. 이게 이제 정책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에요. 암울한데 지금 방향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암울한 상황인데. 일단 코로나 얘기 마저 드리면 코로나랑 미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상황이 암울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었어요.
원래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대출도 많이 해서 투자도 한번 해보세요 은행들이 이렇게 했지만 코로나가 오고 금융 쪽이 좀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은행들도 많이 이렇게 조심을 하는 포지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미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거래 대출이 안 나오면 솔직히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나 이런 건물들도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해버리니까 이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월세나 꼭 필요한 자산 그런 것 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번에 좀 업무를 좀 하고 경기가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스마트하세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30이 좀 안 되신 상황인데도 네, 방향을 딱 잡고 어떤 문제나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해결을 잘 이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이게 반전 매력이잖아요. 애기 같은데 외모는. 맞습니다. 애기 같지만 굉장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아줌마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 사모님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제 주변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고민이 없을 것 그리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네. 모두가 다 주변이 맞습니다. 그죠? 주변에 있어서 저희 다 강남에 건물주 다 되실 거예요. 아 돼야죠. 네. 돼야죠.